혜진이네 엄마 이혼한 거 알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이유도 모르죠? 뻔하잖아. 성격 차이겠지. 아니요. 5년 동안 각방 쓰고 말도 없이 지내다 보니까 부부가 아니라 남이 된 거죠. 그런 집 많아. 요즘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데?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별 소리를 다 하네.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편하다고요? 우린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린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결국 똑같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도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우리. 안녕하세요. 황혼의지혜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30년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부부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정말 부부가 아닌 동거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부부관계와 노년의 성생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에 대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부 금슬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결혼한 지 5년 차까지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을 나설 때 가볍게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밤늦게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돌보느라 바빠서, 다음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서로를 챙길 여유가 사라졌고 스킨십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단순히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오늘은 피곤해서, 그러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부 사이에 있던 감정도 사라집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철수 씨와 영수 씨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시기에 결혼을 했고 나이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철수 씨는 영수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데 쟤는 저렇게 팔팔하지? 같이 등산을 가도 영수 씨는 가뿐하게 올라가는데 철수 씨는 금세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영수 씨는 여전히 입맛이 좋았지만 철수 씨는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살도 안 찌고 왜 이렇게 기운이 넘쳐? 철수 씨가 넌지시 묻자 영수 씨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뭐 그런 거지. 철수 씨도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더 열심히 걷고 식단도 신경 써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고 생활 패턴도 비슷한데 왜 영수 씨만 저렇게 활력이 넘치는 걸까요? 결국 철수 씨는 영수 씨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수 씨, 평소에 피곤하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철수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뭐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습니다.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요. 의사는 옆에서 검사를 마친 영수 씨를 가리켰습니다. 같이 오신 영수 씨는 같은 또래인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안정적이에요. 두 분 생활 패턴이 비슷한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철수 씨는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나랑 같은 60대 맞아? 너는 왜 이렇게 건강해? 의사는 빙긋 웃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수 씨, 혹시 최근 몇 년 동안 부부 관계를 얼마나 유지하셨나요? 철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수 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부 관계요? 내 성관계를 꾸준히 하셨나요? 철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주긴 했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성관계를 꾸준히 하면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죠. 반대로 오랫동안 관계가 없으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자꾸 피곤하고 살이 찌고 별로 의욕이 없는 게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영수 씨가 철수 씨의 등을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운동처럼 꾸준히 해야지. 너 그러다 몸도 굳고 부부 사이도 굳는다? 철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혹시 성관계를 안 하면 몸이 늙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살이 쉽게 찌고 특히 뱃살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먹어도 금방 빠지던 살이 이제는 쉽게 빠지지 않고 배 주변으로 지방이 쌓입니다.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덜한 느낌이 들고 근육량도 점점 줄어듭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고 두통이 잦아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성관계를 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관계가 줄어들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얼굴빛이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다 바빠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부부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색해요. 나이 들었는데 굳이 그래야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 씨 부부는 올해로 결혼 45년 차였습니다. 손주들도 다 컸고 퇴직 후에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부부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을 잡고 산책도 자주 했고 장난스레 서로를 놀리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나이에 부부관계는 무슨 다 끝난 거지. 그냥 정으로 사는 거 아니야?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 그런데 뜻밖에도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아내랑 잘 지내는데.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를 포함한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뭐 진짜? 친구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0세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체 건강 상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편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반응하지 않거나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성생활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성관계를 하면 근육이 활성화되고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기분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해소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애착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감정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생활을 지속하는 부부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더라도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은 결국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성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분들은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향한 애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성관계를 지속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반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마음이 멀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 씨 부부는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고 아이들도 잘 자라 독립했습니다. 남들은 그 정도면 좋은 부부 아니냐고 말했지만 정작 김 씨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생활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도 둘 사이에는 어쩐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그냥 동거하는 사람 같아. 아니, 동거인보다는 경제 공동체.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부 관계는? 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 부부가 함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니까 사는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단절되면 감정적으로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하고 스킨십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듭니다. 결국 부부라는 느낌보다는 각자의 삶을 사는 동거인처럼 변해갑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한 변화 중 하나가 각방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됩니다. 당신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침대가 너무 불편해서 서로 편하게 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잠시 각방을 쓰기로 한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각방을 쓰는 부부들은 감정적인 친밀도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잠을 잘 때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나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이 모든 과정이 사라집니다. 어느새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부로서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거리감이 깊어지면 결국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지는 게 어색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굳이 바꿔야 하나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부부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부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안정되느라 바빠서 서로를 챙기지 못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다 크고 둘만 남았을 때 대화를 해보면 어색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며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부부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과정은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멀어집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스킨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엔 부부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대화조차 사라지는 것. 이 과정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반복되면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정말 늦은 걸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사람들은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 관계가 단절되면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다시 가까워질 방법이 있을까요? 이 씨는 70세지만 나이를 말하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이 깊어질 나이지만 얼굴에 생기가 넘쳤고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주변에서 물을 때마다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되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부부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꾸준히 하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탄력을 잃고 신진대사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 성장 호르몬과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면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부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5, 60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7년 더 젊어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성생활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몸을 젊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매 순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체계인데 성관계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윌크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면역 수치가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면역글로불린 A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생활이 활발한 사람들은 감기나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전립선 문제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50대 이후 남성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데 성관계를 꾸준히 하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10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성관계를 통해 전립선 내 노폐물과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피곤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피곤한 것도 힘들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더 힘듭니다. 성관계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대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우울감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 효과를 주면서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 왕립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50% 낮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는 전신 근육이 사용되며 특히 심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바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관계를 하면 이 호르몬들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한 날, 그렇지 않은 날보다 평균 30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성생활이 활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울증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지속하면 감정적인 유대감이 깊어지고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생활이 단순한 부부간의 친밀함을 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젊음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적절한 성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부부 관계는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따라 쉽게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가 어려워졌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피곤한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부관계는 꾸준히 유지하고 계세요?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줄어든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점점 잃어갑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성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점점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관계를 할 때마다 성기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발기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 기능은 필요 없는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성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전립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를 꾸준히 하면 전립선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만 오랫동안 관계가 없으면 전립선 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 내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질 건조증이 발생하거나 질벽이 얇아지면서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성관계를 하면 자연스럽게 질 내 혈류가 증가하고 질벽이 자극을 받으면서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벽이 점점 수축하고 유연성을 잃으면서 성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점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가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성관계를 꾸준히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고 쉽게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를 하면 옥시토신과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신체 균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들면 호르몬 수치가 불균형해지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는 결국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교류가 줄어들수록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생활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성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피곤함, 기력 저하 같은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쌓이면 성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심리적 거리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며 부부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생활이 단순한 부부간의 친밀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성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 씨 부부는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익숙한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침대에서 자지만 등만 돌린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굳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계속 노력해야 해. 그냥 두면 점점 멀어지는 거 알지?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살아온 관계라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부부들이 중년 이후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도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부부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화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 대화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요즘 당신 많이 피곤해 보여. 우리 예전에는 자주 손잡고 걸었는데 기억나? 이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영영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두 번째,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부부들은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색하다는 이유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리죠. 하지만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거리가 생기면 다시 가까워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쌓이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도 점점 되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로맨틱한 감정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날에 데이트도 하고 서로를 위해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노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뭘 그런 걸 다 신경 써? 우린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 하지만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위해 설레는 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감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함께 외출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예전처럼 손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상대를 바라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의 스킨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자주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애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킨십이 줄어들면 서로를 향한 애정도 점점 식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와서 손을 잡는 게 어색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TV를 볼 때 살짝 기대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서로를 향한 감정도 점점 더 따뜻해질 겁니다.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생활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친밀감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스킨십, 로맨틱한 분위기 만들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지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손을 잡는 것부터 말이죠. 이 씨는 요즘 따라 몸이 쉽게 지치고 전보다 활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러운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동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신경 쓰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아. 확실히 이게 영향이 있나 봐. 뭐가? 이 씨가 묻자 친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아야 건강도 좋아진다니까.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정말 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까? 그날 이후 이 씨는 건강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성기능과 혈액순환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성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기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발기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질벽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이 전신으로 골고루 공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나 조깅을 하면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고,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은 성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자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력과 활력, 성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기운이 떨어지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를 보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굴이나 소고기, 계란 같은 음식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에스트로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성적 활력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콩류나 석류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변하면 몸의 균형도 변합니다.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 식단을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나쁜 생활 습관이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 공급을 방해합니다. 성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흡연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생활을 원한다면 담배부터 끊는 것이 좋습니다. 절주도 중요합니다. 소량의 술은 긴장을 풀어줄 수 있지만 과한 음주는 오히려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과음은 남성 호르몬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성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체 기능과 성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기능 개선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이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 근육과 회음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성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 발기력 개선, 조로 예방, 요실금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조입니다. 5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풉니다. 하루 1015회씩 반복하면 골반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골반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매일 반복하면 골반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성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 하나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씨 부부는 오랜만에 분위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좋아하는 요리가 올려졌고 둘만의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낸 뒤 자연스럽게 다정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씻었어? 남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평소처럼 했는데?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어젯밤 이후로 계속 따끔거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몇 가지 실수로 인해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위생관리는 단순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광염이나 질염 같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후에 소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번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깨끗이 씻거나 성관계 전후에 간단한 세정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관계 중 부정적인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중요하지만 성관계 중에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찐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변화를 지적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모를 비판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관계를 꺼리게 될 확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한순간의 말실수가 오랜 기간 동안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네. 우리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처럼 작은 칭찬 하나가 부부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관계에서 올바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관계를 단순한 일상적인 과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전이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겪고도 서로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원래 그런 거지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부관계에서 전이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볍게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성관계는 신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이 함께 이루어져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배우자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피하며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 이 3가지만 신경 써도 부부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가볍게 넘겼다면 이제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박 씨 부부는 결혼 32년 차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제 집에는 2사람만 남았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지만 어쩐지 대화는 줄어들었고 언제부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된 걸까? 어느 날 밤 아내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지만 부부 사이의 노인거리는 예전보다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잡는 일도 줄었고 따뜻한 포옹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색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과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성관계가 단절된 부부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10년 이상 관계가 없다가 다시 가까워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다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묻어둔 감정을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냥 서로 바빴으니까라고 넘겼던 것들, 말한다고 달라질까? 라며 포기했던 마음들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부는 15년 동안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퇴직 후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요즘 외롭다는 생각 안 해?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솔직한 대화가 오간 후 그 부부는 아주 천천히 다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과정은 한 번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서로에게 다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데이트를 계획하면서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스킨십 자체를 가볍게 시작하는 것부터 시도했습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장난스럽게 손을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감정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자주 스킨십을 할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하면서 감정적인 유대감도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대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스킨십과 감정적인 교류를 먼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색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긴장을 풀고 감정을 되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가능할까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다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박 씨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너희 부부는 요즘도 그런 거 해?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에이, 그 나이에 무슨... 누군가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해? 건강이나 잘 챙기지.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생활이 활발한 부부들이 관계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성생활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생활이 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부부 관계가 지속되면 서로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지속되면 서로에게 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 일명 사랑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부간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에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변화는 어떨까요? 성생활은 단순한 부부간의 친밀감을 넘어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를 할 때는 심장이 활발하게 뛰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하는 부부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성생활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몸의 변화도 생기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그냥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부부들은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지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행위를 넘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생활이 점점 줄어든다면 꼭 성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거나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서로를 향해 무심해진 채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부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가는 부부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나이에 무슨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